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북한 재개발 속 글로벌 레지던스 협성 마리나 G7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며 담보대출 최대 한도는 얼마까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재개발 속 글로벌 레지던스로 자리 잡은 협성 마리나 G7, 이 부분은 2021년 5월에 준공이 되었고 1028세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 2개 동이 있으며 주차 대수는 세대당 1.43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협성 마리나 G7은 이 마운틴 뷰와 함께 모든 세대가 북한 조망권을 가지며 재개발을 코앞에서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뻥 뚫린 개방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단지 안에 로비와 복도에는 역대급 레지던스라는 명칭에 걸맞게 고가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인테리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미술품들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성 마리나 G7을 보시면 지상 5층부터 거주 공간이 시작되고 1층부터 3층까지는 대규모의 쇼핑몰과 레스토랑, 뷰티샵, 그리고 카페, 도서관 등의 상업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멋지게 되어 있고 보시면 안에 웬만한 거는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동의 이 4층에는 호텔처럼 로비 라운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는 한국식 스파 시설과 그리고 수영장,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독서실, 스카이 가든, 카페테리아 등으로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교통 환경을 보시면 도보 6분 정도의 지하철 부산역이 자리 잡고 있는 역세권 레지던스이며 KTX 부산역 그리고 여객터미널과 보행데크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더 편리합니다. KTX 부산역은 3분 그리고 여객터미널은 1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여 수정터널을 통해 김해공항까지 이동하기에도 좋은 곳으로 시간을 한번 확인해보면 18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변 학군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배정되는 학교는 도보로 약 12분 초량초등학교입니다. 이 초량초등학교가 도보로 12분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복내 초등학교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중학교, 경남여자중학교, 부산서중학교, 그리고 선화여자중학교 이 부분들은 도보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부산고등학교와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는 도보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북한 재개발에 대해서 보시면 북한 재개발의 진행도에 따라서 주변 입지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 바로 협성 마리나 G7 레지던스입니다. 보시면 국제적인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적인 워터프론트를 조성하여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북한 재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향상할 효과를 누리게 할 것이며 주변 지역과의 연계개발로 부산 원도심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항구역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요 보시면 복합환승센터는 하늘과 바다가 열린 입체적인 교통망으로 해서 철도, 도로 등 기존의 복합적인 교통체계의 항만 기능이 더해져 하늘과 바다가 열려있는 육해공의 입체적인 교통환경을 추구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첨단 기술과 새로운 휴식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역 데크 보시면 부산역 등 원도심과 북한 내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너비 60m의 보행데크로서 공중광장 형태에 지어져 있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장로 지하차도 부산항 1에서 사부두 간에 1.8km 정도의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북항을 이용하는 교통량과 충장로 통과 교통량을 분리하고 북항으로의 진입을 편리하게 합니다. 부전역 철도를 이전을 하게 되고 KTX만 부산역에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전역으로 전부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합항만지구 해양센터,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출발점, 항만 여객 수요를 흡수하는 해양교통의 거점이자 관문인 국제여객터미널과 배후의 상업 업무지구와 연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경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2015년 8월 개방한 국제여객터미널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10만 톤급 크루즈 1개 선석을 그리고 500톤급 8개 선석을 한다고 합니다. 연안 여객부두 20톤급 5개 선석 등 국제여객선이 입출항하는 기항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객으로 보면은 국제여객과 크루즈 터미널 그리고 공공관광으로 보시면 옥상 광장과 컨벤션 센터 그리고 면세점 및 전문상가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항이 앞으로 다 지어지면은 이런 형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문화지구를 보시면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이 펼쳐지는 북항의 랜드마크이자 북항 재개발 사업의 가장 상징적인 구역으로 부산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관광, 휴양,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이 사계절 내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총 사업비 2115억 원을 들여서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구매로 지어질 오페라하우스는 1800석 규모의 대극장 그리고 전시실, 야외 공연장 등이 구성됩니다. 이 파도 형상의 곡면으로 처리한 독특한 외관으로 북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오페라하우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레저 휴양으로는 리조트, 특급 호텔, 워터파크, 수족관 등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영상 전시지구 요거는 첨단 미디어로 만드는 도심 속의 엔터테인먼트로 발음이 어렵습니다. 방송, 연극,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 라인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영상, 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할 즐거움을 제공하고 복합 미디어 타운 조성으로 미디어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부산일보 그리고 부산 MBC 불교방송이 계약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보시면 공연장과 전시장, 스튜디오가 형성이 되고요. 복합적으로 IT 쇼핑몰 및 업무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합 도심지구 요 보시면 일과 생활이 공존하는 고급형 글로벌 시티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수변 지역과 마리나 시설을 연계한 고급형 오피스타운을 조성하여 밤이 되면 업무 종사자들이 썰물처럼 빠지는 야간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주거 기능을 도입한 도시명 워터프론트 생활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휴식 휴양지로는 관광 호텔과 서비스 레지던스 그리고 호텔,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올 것이며 상업 판매적으로 보면 복합 쇼핑몰 그리고 테마 레스토랑 등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지로는 공동주택과 아파트 주상복합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상업 업무 지구를 보시면 세계적인 기준의 한 차원 높은 글로벌 라이프 공간이라고 해서 KTX 부산역의 역세권과 국제여객터미널 그리고 크루즈 터미널 등이 항세권의 중심으로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글로벌 라이프가 새롭게 열립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쇼핑 및 금융 그리고 숙박 등 기능이 모여서 한 차원 높은 글로벌 라이프 무대가 열린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 상업지구로는 쇼핑센터와 위락시설이 들어올 것이며 업무 지원적으로는 국제 업무와 국제 회의장 그리고 호텔이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 업무 첨단 에너지 시설로 보시면 공공기능과 미래 에너지를 책임지는 첨단시설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 그리고 부산해양수산청, 부산기상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부산검역소, 부산해양안전심판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중구선관위, 동구선관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시민들을 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 에너지 시설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또한 요 수변공원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시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시민에게 열려있는 인간 중심의 테마파크로 안내를 하고 있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수변공원과 수로를 조성하여 관광, 레포츠,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을 새롭게 탄생시킨다.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리나로 보시면 총 면적 99,190제곱미터 해서 육상으로는 33,000제곱미터 정도, 해상으로는 66,000제곱미터 정도 해서 형성이 되고, 요트 계류 능력은 200척, 그리고 해상에는 150척, 육상에는 50척으로 계획된 마리나 시설은 클럽하우스, 그리고 계류시설, 요트 아카데미 등을 갖춘 세계적인 마리나 시설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수공원, 이 부분은 시민을 위한 친환경 친수공원 및 광장이 대략 27만 9천 제곱미터 정도 대규모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시민 휴식공간, 그리고 전망대, 매점, 온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놀거리가 있는 시민공원으로서 태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레저 휴양으로는 특허 호텔, 놀이공간, 해양 콘도 등이 들어올 것이며, 상업적으로는 백화점, 그리고 쇼핑센터, 업무시설 등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G7은 시세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매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G7은 KB 시세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로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 76평 정도로 보시면 30억 정도의 현재 매물이 나와 있고, 똑같은 76평인데 20억에 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8평형은 18억, 그리고 76평형은 20억, 27평형은 6억, 7억 요 정도로 지금 현재 매매가 형성이 돼 있고, 감정가는 아무래도 감정 매매가보다는 약간은 좀 더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한번 알아보신다라고 하면 대출은 감정가 기준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서 감정가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로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G7은 동과 층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같은 평수라도 좀 납니다. 가격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망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렇기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 담보대출에서 감정가의 최대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담보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하고 DSR 그리고 DTI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최대 80% 정도 하게 되면 금리는 대략 4% 후반에서 5% 초반 정도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한번 계획을 잡으시면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아파트나 레지던스 그리고 오피스텔 이 부분을 매매를 준비 중이거나 취득한 아파트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다 정확한 분석과 안정적인 금리를 위해서 전문가 이 부분에 해당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나이스뱅크를 통해서라도 한번 알아보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